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여의도 정면 승부. 오선의 중진 두 분 전화로 모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경태입니다. 네, 조 의원님, 우선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아프간인들 400여 명과 관련해 탈레반과 연계가 없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셔서 조금 논란이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우려의 목소리였고요. 어쨌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특히 난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유럽 사례를 봐도 이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 달라는 그런 요구였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그런 철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뭐 아프간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정부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니까 이분들 들어오는 것은 뭐 논쟁 여지가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프랑스 정부에 공료했던 사람들을 이제 데려왔거든요. 예. 데려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25일자의 뉴스에 보면은 그 난민으로 이렇게 이게 그 프랑스의 정부에 협조했던 조력자들 중에서 무려 5명이 그 탈레반과 연계돼가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네네. 자, 이번 작전을 놓고 국격을 높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 외신에서도 좋게 써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작전 실패했던 일본 정부와 비교해서 우리 정부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우리도 그 어려웠을 때 그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더구나 이제 그런 덕분에 그 중견 국가로 성장을 한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 중견 국가로서의 인류적 책무도 있고 과거 우리도 도움을 받아왔던 걸 생각하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분들을 조금이라도 손길을 내미는 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예. 야박하게 뭐 테러 운운하는 건 저는 좀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테러의 위험은 오히려 관광객으로 들어왔을 때 더 손쉽고 그 위험이 있는 것이지. 예. 왜 이렇게 난민을 철저히 신원 확인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을 이렇게 매우 인색하게 하는 건 인류적 책무로 중요 국가로서의 도리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영태 의원님 반론 있으면 하세요. 야박하고 네, 인색하다고 제가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저는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나라가 그 유엔 난민기구라고 있습니다. 예. 난민기구에 한 해에 그 기부하는 게 세계 5위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과거에 그 어려웠던 그 사항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기부 문화를 통해서 상당히 좀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유럽의 그 독일이나 스웨덴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어떤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해마다 그 테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에 하나라도 어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어떤 그 문제가 없도록 잘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하. 한 이야기고요. 저는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데는 뭐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예. 저는 지나치지 않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일말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서 논란이 됐고 지금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게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지금 뭐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치하고 있다. 뭐 원내대표끼리 만났습니다만 제대로 협상이 안 된다. 7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민주당에서는 강행 처리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긴 하는데 뭐 청와대에서 우려 표명한다는 얘기도 있고 민주당의 원로들이 또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원내대표 협상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고 의총은 지금 정해 중에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언론의 자유도 보장을 잘 해야 되고 그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또 두텁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언론의 횡포나 오남용을 막아야 될, 견제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 여야 간의 협상을 그냥 정치적 투쟁으로 삼아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라는 쪽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는데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도 철저히 하면서 언론의 오남용으로 인한 것도 견제를 마련하는데 좀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같이 모으면 저는 좋은 묘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모두 이제 올로라나 식으로 다 전부 비토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의원들이 야당과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야당이 계속 이를 이제 정치적 그런 투쟁에만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협을 주장하는 저희들 입장도 굉장히 좁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좀 야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자세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를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잘 까먹는 그런 정당 같아요. 과거에 그 민주당이 미비업법이 여당에서 처리할 때 2008년, 2009년도로 저는 기억나는데요. 예. 얼마나 더 세게 반대를 했었습니까? 만약에 저는 그 민주당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강행 처리했다 하면은 아마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을 거라 보거든요. 저는 이런 거 입장이 서로 여야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대단히 민주적이지 못하다, 반민주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강행 처리로 인해서 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장에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했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집값 급상승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에 있는 분 어느 한 사람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 다수의 그 행포로 인해서 다수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 지혜가 강행 처리는 그 부작용에 의한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잠깐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반 강행 처리를 하지 않도록 야당도 적극적인 어떤 그 묘안을 마련하는 데에 지혜를 같이 모아야지 지금처럼 그냥 모든 거 다 그거는 악법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피해자 구제나 언론의 오남용으로 인한 견제는 또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건 또한 방치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 야당의 적극적이고 진정한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도 함부로 일반 강행해서도 안 되지만 야당의 무조건적인 거부, 비토 이것 또한 지향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미 우리 야당에서는 여러 차례 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좀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민주당에서는 시안을 못 받고 지금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진정성 있게 야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여당의 의원들이 좀 더 많이 좀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아마 다시 회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조 의원님. 네.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뭐 몇 가지를 뺀다거나 수정을 한다고 하면 협의 가능성 여전히 그럼 남아 있는 겁니까? 뭐 크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입장 차이가. 예. 저는 좁혀 나가기가 참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여당에서 좀 더
좀 더 크게 마음을 열고 좀 접근해주면은 뭐 협상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강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네. 그럼 민주당은 그러니까 예. 그거를 어쩌면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좀 강행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그 사회적 그런 갈등이나 또는 비용이 더욱더 증폭되고 또 해소가 안 되고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추정 규정이나 또는 기사의 유통시장의 사전적 규제를 원천붕괴하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요 2개 정도가 문제 조항인데 이 2개를 삭제하거나 또는 대폭 수정하면 저는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야당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님, 의총에서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뭐 의견이 많이 나눠져 있고요. 야당이 지금 이 법안을 전혀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 놓치면 이제 뭐 도저히 이 언론 그 피해 구제로 인한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이 부분은 전혀 제도화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참에 해야 된다는 강경 기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좀 더 신중하고 야당과 좀 힘들더라도 타협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뭐 강경 기류도 못지않고 당내에서도 강경한 당원들의 요구가 아주 빗발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원내대표끼리 만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조금 전에 그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좀 수정하자면은 여당이 강행 처리해 줄 것을 바란다는 그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도 신청 안 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도 여당이 우리 언론사를 재갈을 물리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당사자인 언론인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당에서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왜 언론계에서 언론인들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반발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야당에서 반대하고 또 국민들이 왜 또 반발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꼬집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나 언론의 오남용에 대한 견제도 그 제도를 마련하고 법안에 보충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원내대표끼리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희숙 의원이 2번이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조 의원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희숙 의원을 대체로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하자고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있는 분들은 저는 좀 더 본인 스스로가 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당에서 지금 사퇴를 오히려 못하게 막고 있는 격이거든요.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인이 좀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걸 말립니까?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발생한 그런 사례가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좀 의원직을 좀 사퇴하겠다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윤희숙 의원을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이 많은데 본인이 사퇴하겠다는데 왜 사퇴하는 부분을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민주당에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직 공직은 사유물이 아닙니다. 개인 거라면야 언제든지 하기 싫을 때 내던지고 뭐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공직은 맡았을 때는 국민으로부터 아주 무겁게 약속을 하고 충실하게
그 직무 수행을 할 것을 약속하고 무겁게 바랐던 그런 엄중함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의 사태의 본질은 의원직을 사퇴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과연 윤 의원의 그 부모님이나 또는 그 관련되는 부분이 투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당 토지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투기였냐 안 했냐라는 그 본질을 밝히는 것이 더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본질적인 것이지 의원직을 사퇴한다 안 한다 이거를 이슈를 바꿔버리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더구나 이 부분을 마치 이제 여당의 의원들과 또는 여당의 대선 후보들과 그 윤 의원이 본인의 진퇴 문제와를 연계시키는 예. 건 너무 좀 우격다짐이고 비약이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정성 직원직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듣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의원직 사퇴를 받아들일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생각해본 무슨 그런 중요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이렇게 의논하거나 거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이제 국회가 정치권이 좀 냉각을 찾고 이 사안에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투기였는가 아니었는가가 예.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윤 의원도 이 투기였냐 아니었냐 여기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데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당 경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있는데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충청도부터 먼저 시작입니다. 이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주 후보자별로 그 6분의 후보들이 아주 치열하게 그 경쟁을 아주 소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충청도 대전 충남이 9월 4일 날 있고 세종 충북이 9월 5일 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투표 결과까지도 밝히거든요. 예. 그 개표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선점하고 이끌고 나가는데 각 후보들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당초에 하고자 했던 합동연설회나 또는 투표 현장에서의 그 후보들의 선거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방역관계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제 어떻게 방역관계를 지켜나면서 이 경선 과정에 이 분위기를 또 띄우는데 어떻게 하느냐도 저희 그 선관위의 그 임무이기 때문에 매우 고민을 하면서 지금 그 묘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각 캠프는 아마 이 첫 판인 충청 경선에 사활을 걸 텐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는 일주일 있으면 나올 테고. 자,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인데 조경태 의원님께서 지금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더라고요. 캠프 자체는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목표가 추석 전후로 해서 골든 크로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지지율이 좀 많이 약진하고 올라갈수록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함께 또한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좀 축제 분위기 속에서 경선이 좀 훌륭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룰과 관련해서 최재형 후보 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넣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도 유승민 의원 쪽처럼 사실은 역선택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정치 경험상 보면은 그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아주 정밀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선택이다 아니라는 그 논란이 저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캠프의 의견을 다 듣지 않겠습니까? 예. 그 룰이 정해지면은 저는 당의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된 사안을 저는 어느 캠프든 저는 수용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네네. 지금 국민의힘 역선택 방기 조항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이나 최재형보다는 전략적으로 홍준표를 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더 그 경쟁력 있고 위협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거는 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예, 저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데서 역선택 운운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괜한 뒤처지는 분들이 트집이다 생각되고 그 어차피 국민들께서는 성향이 아니어도 어느 특정된 후보를 선호할 수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국민 선거인단 그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심지어 뭐 반대 국민의힘 쪽 지지자라 할지라도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는 당연히 그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뭐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100% 오픈 프라이머리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50%의 국민 여론조사를 물을 뿐인데 뭐 그런 역선택 운운하는 건 예. 저는 뭐 좀 근거 없는 것이다. 괜한 그 투정거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지금 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순회 경선에 들어가는데 역대 민주당 경선을 보면요 끝까지 부드럽게 간 경우는 잘 없고 중간에 항상 한 번씩 스톱됐거든요. 특정 캠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딴지를 걸어서. 근데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 보이는데 결국은 경선이 끝나고 원팀이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저는 뭐 저 경쟁 오히려 지금 후보들께서 너무 자중하고 예. 너무 품격 있게 나가서 오히려 좀 분위기가 좀 너무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냥 밋밋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예. 다소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벌이는 설전 정도는 그냥 양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팀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조영태 의원님, 네. 이제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경선이 들어갈 텐데 뭐 민주당 경선을 먼저 보셨으니까요. 지금 뭐 이상민 의원은 뭐 선거관리위원장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세게 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세게 붙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국민의힘도 당연히 그런 걸 또 걱정하겠죠. 일단은 그 저희들이 이제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가 흥행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 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나친 네거티브를 제외한 그 어떤 정당한 비평은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치열함이 나와줄 때 그때 흥행이 되는 거지 밋밋하게 가게 되면은 현재의 지지율 1위인 사람이 무난하게 간다 이러면은 국민들한테 큰 그 감동의 드라마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든 야든 전당대회는 좀 더 역동적으로 좀 치열함이 있을 때 저는 그 전당대회가 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또 컨벤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같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정면승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